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엄마! 밤을 지나왔는지 엄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분식집을 40년쯤 했습니다.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손님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무슨 말을 숨기고 있는지. 그런데 그날 들어온 그 아이는 정말 이상했어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착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20살 조금 넘은 것 같은 청년이었어요. 잘생겼는데 번쩍이는 그런 건 아니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눈빛이 말랑한 아이. 알바 뽑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묻는데 목소리도 참 곱고 조용했어요. 예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순한 청년 목소리처럼요. 일은 해봤냐고 물었더니 안 해봤대요. 그래도 배우면 잘할 수 있다고 고개를 살짝 숙여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이런 애는 곁에 있으면 가게가 괜히 조용하고 따뜻해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항상 손목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 긴 소매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붕대를 절대 풀지 않았어요. 라면 국물이 튀어도 그냥 가만히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아프니? 부러졌니? 그런데 그 애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보기 싫어서요. 보기 싫다니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주문이 몰려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애가 그릇을 옮기다가 닭 소리와 함께 그릇 하나가 깨졌습니다. 놀라서 손을 획 들었는데 그 순간 손목에 감겨있던 붕대가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양을 봤습니다. 둥글게 말린 소용돌이 같은 화상 자국, 살이 움푹 파이고 가장자리가 검게 일어난 굉장히 오래된 상처.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20해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 뉴스에서요. 한 재벌가의 외동 손주가 사라졌고 범인은 아이 손목에 불에 달군 쇠도장을 찍어 이상한 문양을 남겼다고 했죠. 바로 그 소용돌이 문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 착한 청년의 손목에 그 문양이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서 어떻게 생긴 상처냐고 물었어요. 그 애는 얼른 손을 가리며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시설에서 그냥 생긴 거라고 들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그 잃어버린 재벌 손주라는 걸. 며칠 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초췌한 중년 여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울다 지친 사람처럼 부석했죠. 그 여자가 그 애를 보는 순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우리 아들아. 그 애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저 아세요? 라고 묻는데 여자는 그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문양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사라진 날 엄마도 같이 죽었어.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아도 그 울음과 떨림이 그게 자기 엄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듯 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오랫동안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20해 동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던 한 엄마의 삶, 그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울고 돈이 많아도 울어요. 부자 집도 가난한 집도 아이 잃으면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